와우, 영상이 휙휙 돌아가네요. 어지럽죠?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해드린 대로 힐스테이트 전환역 스카이움 평면 구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입은 크게 59, 84, 114 타입으로 구분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4개 타입으로 또 나눠집니다. 게다가 타입별로 모양이 다 달라요. 구조가 다르다는 뜻이죠. 거실창이나 안방창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채광이나 동강 간섭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분양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분양권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고 귀한 타입인 59A 타입입니다. 물론 가장 무난한 포베이 판상형 구조인데다가 거실 창뿐만 아니라 안방 측면 창을 통해서도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단지 배치도에 평면도를 입혀봤습니다. 방향 감각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겠죠? 남동측과 동북측으로 사이 조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평면도로 돌아왔습니다. 복도 가장자리에 발코니 공간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59 타입을 망설이는 분들한텐 이런 공간이 딱 좋은 공간이 되겠죠. 59 B 타입도 A 타입과 마찬가지로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굳이 구별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복도 발코니 유무나 방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내부를 향하는 곳은 거실 방향인데요. 안방 측면 같은 경우에는 사이 조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9 C 타입은 타워형 구조입니다. 안방과 거실은 북동 방향으로 조망권을 갖추고 있으며 침실 1, 2는 단지 내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은 AB 타입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거실 맞은편에 발코니 2라고 쓰여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공간을 주방 팬트리 공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용도실이 없네요. 그래서 아마 다용도실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오구 D타입은 1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층수가 2층부터 11층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같은 라인인데도 59 B타입과는 좀 다른 평면 구조이네요. 안방은 남동 남서도 아닌 정남향에 가깝고요. 드레스룸 공간에 창문이 없어요. 환기가 조금 아쉽고 공간도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안방이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인 가구 설치를 했을 때 공간 활용을 잘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구 E타입도 10세대입니다. 역시 2층에서 11층까지라는 거죠. 여기는 59 C타입과 같은 라인선상에 있습니다. 가장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관 앞에 안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안방 옆에는 주로 거실이 자리 잡는 게 일반적인데 작은 방이 있다는 것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꽤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방과 거실은 남서 방향으로 단지 내를 바라보고 있고요. 작은 방 침실 2는 일부 조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구 타입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가 마음에 들면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입별, 층별로 분양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꼭 해야 하는 겁니다.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면 선호도가 높은 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탈탈 털어서 대출까지 풀로 받아가지고 그런 좋은 거를 할 필요는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내 소득에서 이자 내고 그리고 매 끼니를 라면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외식도 좀 하고 고기 반찬도 좀 사 먹고 야채 좋은 것도 먹고 말이에요. 삶의 질이 꼭 최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취사 선택 이럴 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세대수가 가장 많은 84 타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마다 자신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타입에 A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도 되는지 우리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에 대형 주방 창문이 있어서 통풍성, 환기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넉넉하고요. 안방 측면에도 커다란 창호가 있어서 환기뿐만 아니라 채광도 좋겠죠? 이 영상 후반부에는 84 타입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힐스테이트만의 색 조합이 눈에 띕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이 유닛을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어요.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보고 또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첫눈에는 확 눈에 띄었다가 점점 실증나는 그런 거보다는 낫겠죠. 볼매라는 말을 이럴 때 또 쓸 수도 있겠네요.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살게 될 텐데 볼매가 좋지 않겠어요? 지금은 힐스테이트만의 색감이나 스타일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84A는 101, 102, 104 모두 남서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 부지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44에서 45층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타워형인 84 B타입입니다. 평면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특이한 점이 하나 눈에 보입니다. 거실과 안방 창호가 나란히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동 84 D타입의 채광과 사이조망을 보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84 B타입의 안방은 거실 방향인 우측으로는 시야가 좀 가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워형임에도 불구하고 현관부터 거실까지 일자로 쭉 뻗어서인지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타입과 가장 닮은 84 C타입입니다. 역시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다만 주방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통풍성은 A타입보다 떨어지고요. 팬트리 공간도 A타입보단 작습니다. 안방 기준으로 발코니가 정면이 아닌 측면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해 보이는데요. 비록 안방이지만 시야감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면에서 C타입과 자주 비교가 되는 84 D타입입니다. 똑같은 포베이 구조이긴 합니다만 모양상으로는 84C가 좀 더 예쁘죠? 하지만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부 이동 동선을 봤을 때에는 평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이는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몸이 익혀가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니까요. D타입은 C타입과 다르게 주방에 창문이 있습니다. 통풍성이 좋다는 거죠. 거실 방향은
단지 내를 바라보게 되고요. 안방 측면 쪽은 북동, 북서 방향으로 시야감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영구 조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발사 2타입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면 구조는 아닌데요. 저도 사실 이런 타입에 살아보거나 구경해보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에 비추어 한 가지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주방에 식탁을 놨을 때 소파 위치와 TV 벽면 사이에서 오는 공간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4 타입 중에서 10세대밖에 되지 않는 유일한 타입입니다. F타입에서 눈에 띄는 점은 드레스룸이 정말 넓다는 겁니다. 가장 넓은 것 같아요. 84 타입 중에선 안방 침실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앞동인 배기동과 동 간의 간격이 좁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세히 보면 갖출 건 다 갖춘 84G 타입입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죠. 주방 창문이 있어 통풍성도 좋죠. 안방 측면으로도 창문이 있어서 뻥 뚫린 조망권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꽤 괜찮은 타입이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4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형 평형인 114A 타입입니다. 49평형이 될 텐데요. 이 정도 대형 평형이면 방 4개 정도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방이 3개네요. 공간을 도대체 뭐로 채웠길래 방 하나가 없어진 건지 저도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작은 방 침실에 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네요. 그리고 현관부터 시작해서 이곳저곳 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죠? 요즘은 자녀가 셋인 가정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채우기 위한 방 침실을 하나 더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침실에 공간을 덧대고 기능을 추가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평면도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114A는 모델하우스 내에 유닛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을 만나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드린 설명을 토대로 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곧이어 설명하게 될 114B는 114A와는 대동소이한 평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는 이상은 A타입과는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실 겁니다. 그래도 찾아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현관 입구가 A타입과 B타입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침실 1의 드레스룸이 A타입에 비해서 좀 작네요. 주방의 팬트리 공간도 A보다 좀 작네요. 이거 왠지 다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데서 어딘가 숨어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명색이 같은 평형인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주방 공간이 조금 넓어 보이고 드레스룸도 넓으네요. 여기 붙박이장을 놓으면 딱 좋을 만한 여기 폭이 좀 넓으네요. 그럼 그렇죠. 찾아보면 공간이 다 숨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실이 마음에 듭니다. 현관 욕실뿐만 아니라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꼭 호텔에 호캉스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천안역 스카이움 평면 구조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집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가 제각각 다르고 층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구조도 다르니까요. 무리한 선택 후 후회하시기보다는 내게 꼭 맞는 부담 없는 그런 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모델하우스에 건립되어 있는 유닛 2개 84A, 114A 타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세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문의는 바로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매물뿐만 아니라 현재의 분위기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